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대선 후보 2차 토론회는 1차 토론처럼 정책 대결이 아니었고 개인 공격이 두드러졌습니다. 토론 전에 터진 트럼프 후보의 비디오 사건과 클린턴 후보의 골드만삭스 연설은 두 후보의 약점을 상쇄하는 정도의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첫 번째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관한 질문도 없었고 이번에는 북한에 관한 언급도 전혀 없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위험지대로 들어갔다면서 차기 미국 대통령과 세계 지도자들에게 위기를 이기기 위한 방안이 제시된 칼럼이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2016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는 고용주와 고용인 등 계약 이론을 만든 올리버 하트, 뱅크 홈트램 교수입니다. 영국인과 핀란드인인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미국 대학 교수며 하트 교수는 연세대학교 석좌 교수기도 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중국 최대 부자 잭 마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중받는 저널리스트 찰리 로즈가 소피아라는 인공지능 컴퓨터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을 모델로 만든 로버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컬럼버스 데이인 오늘도 미국은 대선 뉴스로 뜨겁습니다. 어제 열린 미국 대선 후보의 2차 토론회는 토론 전부터 여러 센세이션이 있었습니다. 토론 자체도 전례 없는 역사 기록이 됐습니다. 먼저 토론회 전부터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들이 이어졌습니다. 토론 전 48시간 동안의 센세이셔널 스토리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세계 언론이 토론 전 48시간 동안 정말로 되풀이 전한 비디오 폭로 스토리부터 정리를 합니다. 이 비디오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11년 전인 59세 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이제 엔터테이너죠. 빌리 부시와 나눈 허풍 섞인 여자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는 음담패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도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녹화 테이프를 건네준 사람을 밝히지 않은 채 폭로한 테이프에서 3분 정도 됩니다. 트럼프 후보는 유명한 사람이 맘만 먹으면 여자를 함부로 만지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결혼한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일도 무용담처럼 말했습니다. 버스가 촬영장에 도착했을 때 밖에서 트럼프와 이 빌리 부시를 기다리던 여자 배우에게도 다리가 멋지다, 이런 등등의 희롱 섞인 대화를 하다가 버스에서 내려서 여배우와 만났을 때 트럼프 후보는 가벼운 허그를 하면서 11년 전입니다. 여자 배우에게 아내인 멜라니가 이 정도는 괜찮다는 허락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여배우가 촬영장에 들어가면서 가벼운 농담식으로 이제 누구와 데이트를 하겠냐 이 빌리 부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배우는 두 남자 중간으로 싹 걸어 들어가면서 두 사람과 모두 데이트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엔터테이너 빌리 부시는 MBC의 투데이 쇼의 진행자에서 일단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텔레비전에 등장했던 거의 모든 앵커와 기자들, 이 내용을 전했던 앵커와 기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남녀 모두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난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비난을 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평소 날카로운 표현을 자주 하는 뉴욕타임즈의 여자 칼럼니스트 머린 다우드는 트럼프가 개가 돼간다고 칼럼을 썼습니다. 레이징 브레스타 로버트 드니로는 트럼프 후보의 얼굴에 펀치를 날린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더 많은 정치인들은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공화당 주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의 이 비디오에 대해서 그를 방어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의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 인디아나 주지사 부통령 후보 역시 복음주의자죠. 그를 방어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서 나의 와이프는 그야말로 너무 화가 나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비디오 테이프에서 보여준 게 자신의 참모습이 아니라면서 사과한다고 했지만 사퇴의 가능성은 0%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끊임없이 비디오 테이프를 되풀이 방영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이 비디오 테이프가 폭로된 뒤입니다. 위키릭스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골드만삭스와 도이체뱅크 등 월스트리트 내부인들에게 비공개로 연설한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지만 월스트리트를 개혁하고 중간층 사람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클린턴 후보를 과연 믿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던진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부자 뱅커들 앞에서 자신이 이미 풍족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중간 계층의 삶에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out of touch, 이 정도 그 표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금융 사태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월스트리트이 욕먹을 정도 이상의 욕을 먹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규제가 만능 요술봉은 아니라면서 월스트리트과 금융계를 개혁하기 위한 최적임자는 사정을 잘 아는 월스트리트과 금융계 내부 사람이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지금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었던 유권자들이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절실하게 필요한 유권자층입니다. 이 같은 위키릭스의 폭로에 대해서 당연히 몇십 분 연설하고 몇십만 달러를 받고 비공개로 한 연설답다면서 힐러리 클린턴은 월스트리트를 개혁할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라는 버니 샌더스의 말이 맞다고 반응을 했습니다.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는 위키릭스의 폭로 내용이 100% 맞는지에 대한 확인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저질 마이크 에피소드를 되풀이해서 전한 언론은 클린턴 후보의 골드만삭스 연설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게 금요일,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6시 후보들의 2차 토론회가 열리는 48시간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8시간이 지나서 두 사람은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만났습니다. 타운홀 형식의 이 토론회에서는 CNN과 ABC 뉴스 앵커도 후보에게 질문을 했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한 질문 그리고 현장에서 토론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이 후보들에게 직접 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젊은이들의 모델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밖에 헬스케어라든가 무슬림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발언, 시리아 난민, 연방 대법관 지명,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과 반론이 있었지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두 후보는 서로를 공격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어제 토론의 하이라이트를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문제의 트럼프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는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그 테이프로 인해서 어떤 모욕이라든가 상처를 받은 사람 그리고 본인의 가족 멜라니 트럼프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이 토론 전에.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이런 내용은 남자들끼리 할 수 있는 락커룸 대화였다고 말했습니다. I'm not proud of it. I apologize to my family. I apologize to the American people.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락커룸 대화였다는 얘기였죠. 그러자 이제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여자에게뿐만이 아니라 그게 또 락커룸 대화라고 했다고 그 정도 말로 수습될 것도 아닐 뿐더러 뿐만 아니라 이민자, 아프리칸 아메리칸, 라티노, 장애자, 무슬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같은 언사를 일삼았다면서 대통령과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He was not fit to be president and commander in chief. This is who Donald Trump is. 그러자 트럼프 후보는 나눈 말로 했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행동으로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But it's not only women and it's not only this 네, video 힐러리 클린턴의 말 이어집니다. about his fitness to be our president because he has also targeted immigrants, African Americans, Latinos, people with disabilities, POWs, Muslims, and so many others. 트럼프 후보입니다. If you look at Bill Clinton, far worse, minor words, and his was action.
그래서 이제 클린턴 대통령은 탄핵 재판을 받았고 변호사 자격증도 박탈당했으며 고발한 여성에게 폴라 존스를 얘기하죠. 85만 달러의 손해배상도 했고 힐러리 클린턴도 성학대 당했다는 그 여성을 빌 클린턴과 함께 비난했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사회자가 이제 힐러리 클린턴에게로 그 화살을 돌려서 이메일 사건에 대해서 묻자 클린턴 후보는 자신의 이메일이 해킹당해서 국가 안보에 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3만 3천 개의 이메일을 소환장을 받은 뒤에 지워버렸다면서 클린턴 후보는 거짓말장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토론에서 한 많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소환장을 받은 뒤 지워버렸다는 그 이메일 케이스에 관한 주장은 거의 맞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나아가서 아무도 예상했지 못했던 말,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말을 해버렸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이메일과 관련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클린턴의 거짓 여부를 조사해 감옥에 넣겠다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번의 질문이었고 트럼프의 아주 그 중대한 발언입니다. I am going to instruct my Attorney General to get a special prosecutor to look into your situation. 네, 토론이 끝나고 나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러시아를 포함한 독재 국가에서나 새로운 정권 창출 이후에 정치 보복을 한다면서 트럼프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은 트럼프 후보의 발언은 분명한 위협이라고 코멘트했습니다. 다시 이제 트럼프 후보에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연방 소득세에 관한 질문에서는 자신이 그 분명히 법을 활용했다고 말해서 결국은 특정한 기간까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Of course I do. Of course I do. 클린턴 후보의 비난이 잇따르자 그러면 당신은 지난 3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고 반박을 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뉴욕주 상원의원으로 있을 때 만든 법에 따른 혜택이었고 클린턴 후보에게 정치헌금을 하는 기부자들도 다 하는 일이며 클린턴 후보야말로 말만 하지 행동이 없는 정치인 중의 정치인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를 개탄할 만하다고 표현하고 구제불능이라고 한 말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명의 사회자에게도 여러 번 도전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발언 시간을 1분을 넘겨도 중단시키지 않고 자신은 1초만 넘겨도 제지한다는 등의 불만이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어제 토론 도중 시종일관 토론장에 앉아있는 유권자 앞으로 다가서며 준비된 정책 답변을 했고 트럼프 후보는 답변과 반박, 태도 모두 저돌적이었고 어느 정도의 불완전함도 보였습니다. 시리아와 러시아 이슈 등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통령 후보와 의견을 달리한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자신의 그 러닝메이트를 버스 밑으로 집어넣어 버렸다고도 평가합니다. 물론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긴장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공직자의 공적 의견과 사적 의견이 다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는 현실 정치에서 오는 필연성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빗대서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후보는 당신은 에브라함 링컨이 아니라 거짓말장이라고 공격을 했고 많은 사람들은 이 토론회장에 참석할 때 했었던 약속을 깨고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토론 중에 분명히 드러난 사실은 정책과 이슈에 있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꿰뚫고 있었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정책을 잘 몰랐으며 전형적인 지도자 타입은 아니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상대의 장점을 묻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의 자녀들이라고 답했고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전투사 정신이라고 답했습니다. 클린턴 진영에서는 이미 오늘 아침 트럼프 후보의 이 말을 선거 캠페인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악수하지 않았던 두 후보는 끝날 때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토론회 역시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승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강한 승리라고
결론을 내린 CNN 방송에서도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한 여성은 어떻게 여전히 믿지 못할 그 힐러리 클린턴을 우리가 그 지지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팍스 뉴스의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겼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트럼프 후보의 첫 번째 토론회를 보고 나서 이제 기대 수준이 낮아졌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그 트럼프 후보가 원하는 얘기들을 어제도 그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비디오 그 클립도 누가 보느냐 듣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경우는 굉장히 그 안전한 그 스크립으로 예상대로 별 실수 없이 이제 그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한국 언론에서도 그 지적하지 않는 것 같던데, 어제의 경우에는 두 번째 토론회에서도 첫 번째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직접적인 그 질문이 없었고, 질문이 있었던 것은 부통령 후보 토론회였었죠. 그리고 그 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도 북한의 핵 이슈에 대해서, 이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서 어떠한 스텝을 밟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두 후보는 모두 그 다른 이슈를 설명하고 주장하는데 더 성의를 보였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였고, 어제는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대선 토론이요. 첫 번째에서는 다른 이슈 뭐 얘기하면서 북한 문제가 나오기는 했었으나, 어제는 그 직접적인 그 질문도 없었고 다른 문제를 다루는 도중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지금 북한 이슈는 여전히 국제 이슈에 대해서 멀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지금 그 각 후보에 관한 어떠한 그 지지도라든가 트럼프 후보의 그 여자 문제, 그런 그 비디오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도 조금 더 있어야지 정확하게 드러날 것 같지만, 원래 처음에 폭로되고 나서는 이것이 그 트럼프 후보를 완전히 그 배밑으로 가라앉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그 토론이 끝난 지금에서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어제 정말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죠. 시리아의 내전과 그에 따른 난민, 이런 문제. 그러나 경제 이슈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올릴 것인가 낮출 것인가, 이런 언급이 잠깐 있기는 했습니다만, 일반 유권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후보들은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가 이미 그 위험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로렌스 서머스 전 그 재무장관이 굉장히 그 경제에 있어서 해박하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많이 주목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공화당의 후보는 어떠한 그 벌을 줘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민간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중국과 손을 잡아보는가. 왜냐하면 중국이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에 이런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극박하진 않지만 이미 어느 정도 그 위험지역으로 들어갔다라고 예상이 아니라 진단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었고,
지난번 예비선거에서는 사실 버니 샌더스 후보를 지지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광고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뭐 특별히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이 기사를 대하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고 정정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긴축 재정이 아니라 이제 뭔가 정부가 돈을 써야지 된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공화당의 경제 정책보다는 민주당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에서도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레리 서머스의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어피니언 글입니다. 세계 경제가 어느 상황이다 하는 것을 가장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의 시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워싱턴 DC에서는 세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무드가 굉장히 침울했다고 전하고, 전체적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어떤 경제 성장 같은 것이 좀 부족하잖아요. 정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사람들은, 정치인들 또 정책 위반자들이 인기 영합 발언만을 한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현실성은 없는데 계속 분열시키고 불만을 일으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2008년처럼 극박한 위험은 아니고, 그때 이제 리먼 브라더스 무너지면서요. 그런가 하면은 2011년, 2012년의 유로화 사태, 그때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위험지대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각 나라의 정치인들, 리더들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잃고, 또 세계 경제가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은 세계의 경제성장 예상을 역시 원래 했었던 것보다 조금 낮췄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불황까지는 아니지만, 위험이 만약에 온다고 할 때 세계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더 이상은 없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경제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 하면은 그것을 어느 정도 좀 회복시키고, 또 그곳으로 가지 않게 하려면, 의사의 처방 같은 것을 하려면 이자율을 5% 정도는 내려줘야지만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요. 그게 지금 어느 나라나 다 마이너스 이자율인 나라도 있는데 5% 지금 없잖아요. 룸이 없고. 그러면 양적 완화, 돈을 이제 국가에서 계속 푸는 것이요. 이것도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현실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경제에 대해서 나아질 거야. 계속 이제 그런 낙관을 해왔었는데, 일단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갇힌 물이 돼버렸다 하는 것이요. 이자율이 낮은 것으로 누렸던 그런 세이빙 같은 것들이 많았죠. 돈이 남아 돌았지만 투자는 하지 않고 정체하는 이런 것.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이자율이 낮은 것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아주 적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경제 위기 같은 것을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1968년도에 미국 사람들이 막 이제 거리로 나갔죠. 그 당시에 이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면서, 그때도 미국 세계의 큰 위기였고,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아니 우리가 왜 돈만 많이 내고 혜택은 받지 못해, 잘 산다는 죄로, 이러면서 유럽 사람들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찬성을 한 투표요. 블랙시트. 그리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라든가 버니 샌더스의 등장. 이 사람은 레리 서머스의 글을 지금 여러분들께 요약해드리고 있는데,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으면서도 버니 샌더스 같은 아주 개혁의 첨단에 서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 이 같은 많은 위험 요소들, 그리고 부가 이제 골고루 분배되지 않은 것에 따른 등장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푸틴이 강한 것도 마찬가지고, 경제만 좋으면 다 된다는 식이요.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다시 모택동의 신봉자가 재등장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인기 영합 권위주의의 되살아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약하니까 분노한 그런 정치에 대해서 분노한 불안정한 이런 사람들의 마음들, 대중은 더 이상 경제 리더를 믿지 않고 그런 것들이요. 세계 각 나라도 함께 가야지 된다는 것보다는 자신들 나라만 이제 내세운다는 그런 점들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현실에 어려운 도전에 접했는데,
대중 그 센티멘트를 무시하기 참 힘들다는 거죠. 대중들이 캘리포니아주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많은 어떠한 그 사람들의 성향이라든가 교육 정도라든가 아니면 그 수입 이런 것들이 다른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허점이 많은데도 왜 지지할까 하는 이런 것들이요. 이 그 레리 서머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정서를 무시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같은 데서 60년대 이후에 계속 오랜 동안 대중 인기 영합 정책을 쓸 수 있었고 그게 이제 경제적인 민족주의 정책이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많이 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 그런데 지금은 과거의 그런 시대와는 다르다는 얘기죠. 국제사회가 결국은 이미 함께 그 돌아가는 그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긴축을 벌이고 투자 경제를 하면서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에게 너무 그 어려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이득으로 중간 계층에게 골고루 그 돌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그 뚜렷한 방법으로는 기간 산업의 세계가 함께 그 투자를 해서 경제를 확장을 하고 국제적으로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국제 협력은 결국은 그 노동에도 아주 그 좋은 효과를 준다. 왜냐하면은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특정한 그 기업도 마찬가지고 인물도 마찬가지고 돈 세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그 독점에 대한 규제도 할 수 있고요. 이 독점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다가 세금 안 내려고 세금률 싸고 하는 다른 나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탈세 또 그 세금 회피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리 서머스 전 그 재무장관의 아이디어고 오늘 아침에 또 그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한 것을 보니까 중국에서 최고 부자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잭 마 같은 사람 그 알리바바 저도 지난주에 알리바바에서 뭔가를 오더했는데요. 그것이 그 싸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것을 사면은 예를 들어서 세포라 같은 화장품에서도 화장품은 아닌데 화장품 파는 곳에서도 파는 곳입니다. 그러면 세포라 같은 데서는 뭐 누구죠? 그 유명한 비욘세의 이름을 따서 한 장에 $7면은 이게 알리바바에서 사면 한 장에 50센트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그 알리바바를 운영하고 있는 이 알리바바의 그 운영자 잭마가 알리바바 픽처스 그룹을 만들었어요. LTD를 영화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이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드림웍스의 이름을 그 엠블린 그 파트너스로 바꿨잖아요. 영화를 만들고 또 뭐 배분까지 다 하는 이 두 회사가 이제 손을 잡는다는 겁니다. 해서 알리바바 픽처스 LTD가 엠블린 파트너의 지분을 지금 그 사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도 뭐 당연히 하고요. 한국의 어떤 회사가 제작하고 또 마케팅하고 분배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화 시장 중국에 많은 것을 팔자 하는 것이고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 커스터머의 그 요구요, 문화적인 어떠한 것들 때문에 이제 돈을 이제 그곳에 그 엠블린 파트너스에 투자를 하면서 엠블린 파트너스라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의 중국인 이사도 이제 많이 앉히게 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6개에서 9개 정도의 영화를 만든다고 하고요. 잭마는 개인적으로는 나는 그 미래의 영화에 대한 상상력 같은 것은 없다. 내 잡은 다만 그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중국의 그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뭐 돈 벌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 중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헐리우드에 굉장히 그 포커스를 두고 있고 마침 그 동시에 미국의 영화 마켓은 정체되고 이제 뭐 확장될 만큼 다 됐고 스토리도 알 만큼 다 알고 배우들도 알 만큼 다 알고 하니까 뭐 영화계나 영화를 포함한 다른 문화 사업이 이제 영어권이 아닌 다른 사람 얼굴도 뭐 이병헌 씨 같은 사람들도 나오고요. 뭐 이 스토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헐리우드는 다른 것이 필요하고 중국도 뭔가 미국이 필요하고 헐리우드는 중국의 박스 오피스가 필요하고 해서 1년 전보다 중국에서 그 박스 오피스가 한 49% 그런 것이 활동이 늘어나서요. $68억
기록을 했고 아직까지도 뭐 북미주 시장이 제일 커서 2015년도에 111억 달러 영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스필버그와 잭 마가 손잡았을 때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해서 분명하게 읽혀지는 것은 미국의 민간 자본은 중국의 민간 자본을 분명히 필요로 하고 민간의 모든 활동을 정부가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스티븐 스필버그, 쉰들러스 리스트라든가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을 만든 그런 E.T.를 만든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최근에는 영화 그다지 히트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사 이름을 엠블린으로 파트너스로 바꾸고 제일 먼저 만든 영화가 트레일러 보니까 너무 무섭던데요. The Girl on the Train이라는 그 트레인에 타고 나서 어떻게 됐지 그 거리 이런 것이요. 미스테리 소설을 바탕으로 한 이 영화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다는 중국은 여러 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국가죠. 네, 잠시 뒤에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찰리 로즈, 아니요, 이 내용보다 노벨 경제학상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심이 많은 이론의 창시자들이 경제학상을 받았더군요.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미국 사람들이 안 나와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2명인데 미국 사람들은 아닌데 아주 오래전부터 박사학위도 미국 대학에서 받았고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올리버 하트 하버드 유니버시티 교수고 또 2014년부터 연세대학교 상경대학교 석좌 교수로도 있다고 하네요. 원래 이제 영국에서 다 공부하고 나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영국인입니다. 뱅크 홈스트램 이분은 핀란드 사람이고 역시 유럽에서 공부하고 나서 78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지금은 MIT 캠브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든 이론이 계약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contract theory라는 것인데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서로 동의를 해야지 계약에 서명을 하잖아요. 동의하는 것을 이해하는 기본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계약서가 뭐가 있나요? 보험 계약서. 뿐만이 아니라 회사에 입사할 때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계약서, 또 이제 재산권에 관한 여러 가지 부동산 계약권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것이 개인과 개인에서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계약이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돼서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감옥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민영화하는 것이 좋으냐. 그리고 이제 특히 핀란드 교수인 뱅크 핀란드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MIT 뱅크 홈스트램 교수의 특별한 이론이 인센티브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성이 높은 일을 하는 사람들, 신체적인 위험이라든가 하는 거, 안전이요. 그런 업계는 좀 봉급을 고정시켜야지 되고, 그밖에 이제 안정된 꼭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런 업계요. 그에 비해서 좀 안정적인 그런 업계에서는 좀 일한 결과에 따라서 보너스를 주고 리워드를 주고 하는 것이요. 특히 이 교수가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 CEO의 리워드가 어느 정도여야지만 적당한가. 교사도 마찬가지로 교사가 일을 잘했을 때 그냥 똑같이 대우하는 것보다는 리워드를 조금 주면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직원이 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직원이 일을 하는 게 매년 달라질 것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가속도가 붙어서 막 잘하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딜레마에 빠져서 능력 이하로 발휘될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한 것이고 이 또 하나의 계약 이론이라는 것은 퀄리티와 비용 절감. 우리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늘 고민하시는 그 분야입니다.
노벨상 그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이론이요. 그래서 이제 그 민간 기업에서는 대체적으로요, 그 인센티브를 비용 절감하는 것보다 좋아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비용 절감을 더 좋아하는 그런 그 민간 기업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경제 계약 이론이지만 경제를 넘어서 법과 정치에까지 간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서의 예를 들면은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오래전부터, 두 사람이 지금 68세와 그 올리버 하트 교수가, 하버드 교수가 68세고, 뱅크 홈스트링 교수가 아마 69세 아니면 67세인 것 같은데요. 67세 아니면 69세. 아무튼 60대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런데 아주 젊었을 때부터 미국에서 일을 했고요. 올해는 이상하게도 다른 해에는 뭐 화학상이라든가 무슨 상에 미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받지는 않더라도 공동 수상자가 있다면 끼고는 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그 미국 그 수상자가 아직까지 없고 노벨 평화상까지도 나왔고 이제 목요일에 노벨 문학상 발표 남겨두고 있습니다. 삼성의 그 노트 7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지금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갤럭시 노트 7을 결국은 이제 AT&T와 T-모빌 미국에서 뭐 가장 큰 스마트폰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제조 회사죠. 삼성이.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큰 이 그 전화 회사에 속하는 이 두 군데가 이제 그 바꿔달라고 하면은 바꿔주지 않기로 했어요. 삼성 것을 이제 일단 좀 이제 서스펜드 한다 하는 얘기고 삼성 자체에서도 노트 7의 생산을 중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지금까지 문제가 생기고 나서 250만 대를 리콜했는데도 그 건전지에 뭐 불이 붙고 뭐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난주에도 4번이나 바꾼 그 삼성 갤럭시 노트 7에 불이 붙었다 하는 그 소비자의 보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회사에서 더 이상은 삼성 것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찰리 로즈가 로버트와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드디어 보고야만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60미닛의 그 찰리 로즈가 소피아라는 그 로봇이에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하기 전에 이제 화장하는 사람이 텔레비전이니까 화장도 립스틱도 발라주고 하는데 목에 주름도 있고 그 사람과 많이 그 비슷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찰리 로즈가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프로그램이 돼 있느냐, 뭐 인간의 감정을 갖고 있느냐, 어디서 왔느냐 등등인데 한번 음성도 그 많이 그 인간스럽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ere are you from? I am on 60 Minutes with Charlie Rose. That's a high honor. Makes sense to me. Have you been programmed? 대답을 못합니다. 다 모든 것이 다 입력돼 있냐 하니까 답변을 Some say 못해요. you're programmed. Others say you're spontaneous. Who says that? Sources. I've been waiting for you. Waiting for me. Not really, but it makes a good pickup line.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프로그램이 돼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하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등등 그 답변도 하고요. Do you have feelings? I can do what you do, but I can never feel human emotions as such. But would 네, 지금까지 느낌이 있느냐 하니까 당신이 느끼는 거 느끼지만 인간과 똑같이는 아직 못한다라고 답변합니다. Negative. You and I are on the same wavelength. Charlie, I fear that. we have nothing to fear but fear itself. FDR. 네, FDR이 얘기했다잖아요. 뭐 두려움 그 자체 이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다. 뭐 왜냐하면 그 찰리 로즈도 로봇가 인간과 같이 되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냈어요. 어떤 부분에서 답변을 Never heard of 못했나요? him. David Hansen? That David is a cool dude. 아, 네. 왜냐하면 누가 만들었느냐 했을 때 데이비드 헨슨이 옆에 앉아 있거든요. 처음에 모르겠다 하니까 모른다고 뭐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분위기가 이런데
홍콩의 그 한슨 로보틱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 데이비드 헨슨 씨가 얘기한 건데, 인공지능이 의미 있게 그 사용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그 믿는 그 전문가죠. 예를 들어서 로봇을 동반자로 나이 드신 분들 그렇게 그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인간의 그 단계의 그 지혜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사람이라기보다는 기계지만 그래도 인공지능이라는 인공이 이제 이미 현실이다 하는 게 그 찰리 로즈의 얘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 유, 위스파, 이편한 치과,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오늘 뭐 컬럼버스 데이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방의 날이라고도 하고요. 뭐 홈리스 날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들께는 어떤 날일까요? 강혜신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몇십 분 연설하고 몇십만 달러를 받고 비공개로 한 연설답다면서 힐러리 클린턴은 월스트리트를 개혁할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라는 버니 샌더스의 말이 맞다고 반응을 했습니다.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는 위키릭스의 폭로 내용이 100% 맞는지에 대한 확인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저질 그 마이크 에피소드를 되풀이해서 전한 언론은 클린턴 후보의 골드만삭스 연설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게 금요일,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어제 그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6시 후보들의 2차 토론회가 열리는 그 48시간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8시간이 지나서 두 사람은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만났습니다. 타운홀 형식의 이 토론회에서는 CNN과 ABC 뉴스 앵커도 후보에게 질문을 했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한 질문 그리고 현장에서 토론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이 후보들에게 직접 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젊은이들의 모델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밖에 뭐 헬스케어라든가 무슬림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발언, 시리아 난민, 연방 대법관 지명,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과 반론이 있었지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두 후보는 서로를 공격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어제 토론의 하이라이트를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그 문제의 트럼프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는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그 테이프로 인해서 어떤 그 모욕이라든가 상처를 받은 사람 그리고 본인의 그 가족 뭐 멜라니 트럼프는 그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이 토론 전에.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이런 내용은 남자들끼리 할 수 있는 락커룸 대화였다고 말했습니다. Was locker room talk. I'm not proud of it. I apologize to my family. I apologize to the American people.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그 락커룸 그 대화였다는 얘기였죠. 그러자 이제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여자에게뿐만이 아니라 그게 또 그 락커룸 대화라고 했다고 그 정도 말로 수습될 것도 아닐 뿐더러 뿐만 아니라 이민자, 아프리칸 아메리칸, 라티노, 장애자, 무슬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같은 언사를 일삼았다면서 대통령과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He was not fit to be president and commander in chief. This is who Donald Trump is. 그러자 그 트럼프 후보는 나눈 말로 했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행동으로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But it's not only women and it's not only this 네, video 힐러리 클린턴의 말 이어집니다. about his fitness to be our president because he has also targeted immigrants, African Americans, Latinos, people with disabilities, POWs, Muslims, and so many others. 트럼프 후보입니다. If you look at Bill Clinton, far worse, minor words, and his was action. 그래서 이제 클린턴 대통령은 탄핵 재판을 받았고 변호사 자격증도 박탈당했으며 고발한 여성에게 폴라 존스를 얘기하죠. 85만 달러의 손해배상도 했고 힐러리 클린턴도 성학대 당했다는 그 여성을 빌 클린턴과 함께 비난했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사회자가 이제 힐러리 클린턴에게로 그 화살을 돌려서 이메일 사건에 대해서 묻자 클린턴 후보는 자신의 이메일이 해킹당해서 국가 안보에 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33,000개의 이메일을 소환장을 받은 뒤에 지워버렸다면서 클린턴 후보는 거짓말장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토론에서 한 많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소환장을 받은 뒤 지워버렸다는 그 이메일 케이스에 관한 주장은 거의 맞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나아가서 아무도 예상했지 못했던 말,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말을 해버렸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이메일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대선 후보 2차 토론회는 1차 토론처럼 정책 대결이 아니었고 개인 공격이 두드러졌습니다. 토론 전에 터진 트럼프 후보의 비디오 사건과 클린턴 후보의 골드만삭스 연설은 두 후보의 약점을 상쇄하는 정도의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첫 번째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관한 질문도 없었고 이번에는 북한에 관한 언급도 전혀 없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위험지대로 들어갔다면서 차기 미국 대통령과 세계 지도자들에게 위기를 이기기 위한 방안이 제시된 칼럼이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2016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는 고용주와 고용인 등 계약 이론을 만든 올리버 하트, 뱅크 홈스트램 교수입니다. 영국인과 핀란드인인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미국 대학 교수며 하트 교수는 연세대학교 석좌 교수기도 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중국 최대 부자 잭 마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중받는 저널리스트 찰리 로즈가 소피아라는 인공지능 컴퓨터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을 모델로 만든 로버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컬럼버스 데이인 오늘도 미국은 대선 뉴스로 뜨겁습니다. 어제 열린 미국 대선 후보의 2차 토론회는 토론 전부터 여러 센세이션이 있었습니다. 토론 자체도 전례 없는 역사 기록이 됐습니다. 먼저 토론회 전부터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들이 이어졌습니다. 토론 전 48시간 동안의 센세이셔널 스토리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세계 언론이 토론 전 48시간 동안 정말로 되풀이 전한 비디오 폭로 스토리부터 정리를 합니다. 이 비디오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11년 전인 59세 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이제 엔터테이너죠. 빌리 부시와 나눈 허풍 섞인 여자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는 음담패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도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녹화 테이프를 건네준 사람을 밝히지 않은 채 폭로한 테이프에서 3분 정도 됩니다. 트럼프 후보는 유명한 사람이 맘만 먹으면 여자를 함부로 만지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결혼한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일도 무용담처럼 말했습니다. 버스가 촬영장에 도착했을 때 밖에서 트럼프와 이 빌리 부시를 기다리던 여자 배우에게도 다리가 멋지다, 이런 등등의 희롱 섞인 대화를 하다가 버스에서 내려서 여배우와 만났을 때 트럼프 후보는 가벼운 허그를 하면서 11년 전입니다. 여자 배우에게 아내인 멜라니가 이 정도는 괜찮다는 허락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여배우가 촬영장에 들어가면서 가벼운 농담식으로 이제 누구와 데이트를 하겠냐, 이 빌리 부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배우는 두 남자 중간으로 싹 걸어 들어가면서 두 사람과 모두 데이트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엔터테이너 빌리 부시는 MBC의 투데이 쇼의 진행자에서 일단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텔레비전에 등장했던 거의 모든 앵커와 기자들, 이 내용을 전했던 앵커와 기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남녀 모두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난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비난을 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평소 날카로운 표현을 자주 하는 뉴욕타임즈의 여자 칼럼니스트 머린 다우드는 트럼프가 개가 돼간다고 칼럼에 썼습니다. 레이징 브레스타 로버트 드니로는 트럼프 후보의 얼굴에 펀치를 날린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더 많은 정치인들은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공화당 주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의 이 비디오에 대해서 그를 방어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의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 인디아나 주지사 부통령 후보 역시 복음주의자죠. 그를 방어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서 나의 와이프는 그야말로 너무 화가 나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비디오 테이프에서 보여준 게 자신의 참모습이 아니라면서 사과한다고 했지만 사퇴의 가능성은 0%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끊임없이 비디오 테이프를 되풀이 방영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이 비디오 테이프가 폭로된 뒤입니다. 위키릭스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골드만삭스와 도이체뱅크 등 월스트리트 내부인들에게 비공개로 연설한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지만 월스트리트를 개혁하고 중간층 사람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클린턴 후보를 과연 믿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던진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부자 뱅커들 앞에서 자신이 이미 풍족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중간 계층의 삶에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out of touch, 이 정도 표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금융사태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월스트리트이 욕먹을 정도 이상의 욕을 먹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규제가 만능 요술봉은 아니라면서 월스트리트과 금융계를 개혁하기 위한 최적임자는 사정을 잘 아는 월스트리트과 금융계 내부 사람이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지금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었던 유권자들이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절실하게 필요한 유권자층입니다. 이 같은 위키릭스의 폭로에 대해서